해피 포에버 454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최기환TV입니다. 이제 방송이 연계됐네요. 자, 행복한 일요일 오후 주말 저녁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로 행복한 일요일 오후 저녁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읽어드릴 책은요 28번째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로 주말 저녁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선은요 김진양 작가님의 책을 김진양 작가님 프로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김진양 작가님은요 출생은 1986년 3월 6일 생이시고요. 신체가 167cm의 키에 44kg의 몸무게 있습니다. 데뷔는 2013년 수필집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이라는 책으로 데뷔하셨고요. 지금 이 책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내 안의 거인 책 출간하셨고요. 올해 작년에 2020년 감성 글쓰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사이트로는요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올리비아 K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 갖고 계시고요. 페이스북도 있으시고 유튜브 올리비아 K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뉴스칼님과 김진양님의 노래 쏙닥쏙닥 노래 정말 들을만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최고의 노래예요. 자, 도서 앨범 작품 곡으로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디오 클립도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후 제가 오후 2시 실방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도 매장 방문을 해야 돼서요. 오늘 KT 매장에서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와, 요거 이제 KT 매장에서 받은 선물인데 보시나요? 이게 KT 기가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TV도 되고 뭐든지 다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최고죠? 기가진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TV도 시청하고 보세요. 자, 요 리모컨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와,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네. 아유, 대단해요. 자, 오늘도 행복한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결혼이라는 꿈을 꾼다. 아주 황홀한 꿈을.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말 오랜만에 받는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버진로드를 걸을 때 신의 웨딩 슈즈를 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매일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둘만 있으면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내겐 교복 입은 소녀 같은 친구의 모습이 선명한데 이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다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친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신을 구두가 내가 만든 구두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싶어서 나는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잊지 않고 내게 연락을 해주니 친구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소중한 친구가 신의 웨딩 슈즈에 대해 골똘히 구상하다 보니 어릴 때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어린 나는 육교 계단에 하나하나 껑충껑충 뛰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우리 딸내미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며 엄마는 나를 보고 웃어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한 엄마가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그 시절 나는 진심으로 엄마와 함께 평생 살고 싶었던 것 같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아픈 아빠와 생계를 짊어진 엄마는 서로에게 늘 예민하게 대했다. 그런 내게 결혼이란 같이 살면서 더욱 가난해지고 슬퍼지는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루면 좋은 일이고 영원히 미루면 더 좋은 것 정도로 생각됐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지금도 내겐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두렵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나였지만 나도 대한민국의 여자로 결혼은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다. 뉴욕 나이언키님께서 오셨네요. 뉴욕 나이언키님 안녕하세요. 뉴욕 나이언키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나이언키님. 뉴욕 나이언키님, 지금 뉴욕은 몇 시인가요? 궁금합니다. 뉴욕 나이언키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내게 결혼이란 같이 살면서 더욱 가난해지고 슬퍼지는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루면 좋은 일이고 영원히 미루면 더 좋을 것 정도로 생각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지금도 내게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두렵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나였지만 나도 대한민국의 여자로 결혼은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다.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뉴욕 나이언님께서 최기현님 뉴욕 시간은 일요일 오전 7시 55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뉴욕 나이언님. 이렇게 바쁘신데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지금도 내겐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두렵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나였지만 나도 대한민국 여자로 결혼은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다.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은 영화처럼 로맨틱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땐 그저 두 사람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긴 레이스를 함께 뛸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랬다. 사랑이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불타는 사랑보다는 내면의 가치관이 같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래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뉴욕 라이언킴님께서 실방에 사람이 없어서 카톡방에 최견님 실방 링크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뉴욕 라이언킴님. 이런 점은 지금 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고 대표님 부부를 알게 되면서부터 배우게 되었다. 서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프로지만 각자의 영역을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은 프라모델을 만들고 수집하는 취미생활이 같다는 것. 가장 큰 건담을 보기 위해 일본까지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함께 기다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부부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도 부부가 함께하면 밤을 새는 일도 오랜 시간 줄을 서는 일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 결혼이 이런 것이라면 나도 이제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도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기에는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도 바라는 이상형이 있다. 어마어마한 스펙의 억대 연봉자 노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 아닐까?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의 배우자라면 이런 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활동을 누구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내가 하는 활동이 사람에 따라서 마냥 좋은 일로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니 언젠가 만나게 될 나의 배우자도 나눔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삶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겠지.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 내게 무언가를 신나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내 얘기도 잘 들어주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남은 삶이 힘들까. 그럴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그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대화가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구보다 내 말을 잘 들어줘야 할 배우자가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벽에 대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만큼 갑갑한 결혼 생활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끊이지 않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다. 써놓고 보니 이상형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생활의 공약 하나, 내 결혼 생활의 공약 하나, 내 남편의 아침밥은 내가 챙긴다. 내게도 은근히 이런 엄마 근성이 있는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꼭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 엄마는 아빠와 우리 삼남매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 아내가 많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란 기억이 있다. 나 역시 아침밥은 혼자 있어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 아침밥을 먹으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레 차려준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나를 포함한 젊은 친구들이 아침밥 차리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아침잠이 많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은 생각보다 대단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수고로운 일을 먼저 하는 정도일 뿐. 아침밥도 차려주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는 그런 나름 소박하지만 야심찬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나지만 아직도 결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욕심도 많은 나. 김진영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누구나 때와 시기가 있는데 나에게 그때와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나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날이 아주 오래 걸리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뉴욕 나이언킴께서 채널을 홍보해 주셨네요. 채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뉴욕 나이언킴님의 채널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누구나 때와 시기가 있는데 나에게 그때와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나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날이 아주 오래 걸리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도 머릿속에 나의 결혼 생활을 살며시 그려본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행복감을 느끼는 내게 결혼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일 것이며 또 축복일 것이다. 매일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남편과 같이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서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불러 다같이 나눠 먹는 상상. 독서와 여행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의 결혼생활. 나 역시도 그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하며 일평생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살아갈 날이 언젠간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대사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사원님 안녕하세요. 대사원님 방문 감사드립니다. 대사원님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실방을 좀 늦게 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신에 KT 매장 가가지고 KT 기가진이 인터넷 TV를 샀고요. 아주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선물 하나 받아왔어요. 유수의 희망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아님이라고 인사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수의 희망TV님. 제가 유수의 희망TV님께 스패너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패너 선물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채널에 오실 때는 유수의 희망TV님 채널 홍보도 부탁드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 홍보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유수의 희망TV님 스패너 선물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유수의 희망TV님 채널도 홍보해 주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도 꼭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뉴욕 나이언님께서 대사원님 의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서로 인사들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뉴욕 나이언킴님 오와 채연TV님 700명 돌파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진양의 연애소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뉴욕 나이언킴님께서 유수의 희망TV님 의리라고 하셨네요. 서로서로 인사들을 많이 나누세요. 진양의 연애소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출근길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연락을 하던 중 이른 저녁 식사 중인 걸 알았어요. 혼자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그 남자. 여자는 문자를 받고서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고 있는 남자를 놀라게 해줄 생각이요. 매사에 이벤트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그 순간에 머리를 굴려봅니다. 여자의 회사가는 길에 위치한 남자의 회사. 좀 걷기도 해야 하고 날씨도 무척 더웠지만 여자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현재 시간 4시 38분. 남자에게 몇 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냐며 슬쩍 물어봅니다. 그의 대답은 5시 20분. 지금 남자의 회사 쪽으로 가면 예상 도착 시간은 4시 50분. 공룡만화 채널 TV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요. 공룡만화 TV 채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옥 사랑아님께서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연옥 사랑아님께서 최견TV님 723번째로 찾아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 꼭 김연옥님의 채널도 홍보해 주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도 꼭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스패너 드렸습니다. 김연옥님 채널도 홍보 부탁드리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발이 좀 부어 걷는 게 조금 고통스러웠지만 가기로 합니다. 여자는 가는 길에 남자에게 장난도 쳐봅니다. 오빠 뒤로 돌아봐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뒤에 벽인데 장난기 많은 여자가 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남자. 여자는 지하철을 내려서 남자가 혼자 있는 식당으로 걸어갑니다. 어느새 식사를 다 마쳤다고 연락 온 남자. 행여 길이 엇갈릴까 싶어 여자는 걸음을 서두릅니다. 헥헥거리며 아픈 발을 티 안 나게 숨기며 걷는 여자는 남자가 앉아있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며 여자에게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돈된 모습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남자에게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고개 들어봐요. 남자의 고개가 올라가고 그곳은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서 있습니다. 남자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밖에 서 있는 여자를 위해 빨리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예쁜 여자를 보며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은 두 손이 여름 햇살만큼 따스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오드리 헵번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세요? 영화 노마의 휴일에 나온 오드리 헵번 그 영화도 생각나지만은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아름다운 나눔 활동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지요.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베푼 오드리 헵번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배우이자 영화 배우지요.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여러분 우리 최견TV님 실방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하면 생각나는 영화 노마의 휴일인데 노마의 휴일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줄거리가 궁금한데 꼭 아시는 분들은 좀 줄거리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링크 좀 그 줄거리와 스토리를 그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옥 사랑아님께서 사우님 의리하고 하셨네요. 아이고 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김연옥 사랑아님 의리라고 하셨네요. 역시 저도 의리입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오드리 헵번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또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대사원님.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공지와 기자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TV님께서 오셨네요. 고양이 엄마TV님 방문 감사드립니다. 고양이 엄마TV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고양이 엄마TV님께서 귀 기울이며 책 잘 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책 볼 시간도 없는데 책에님 짱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님께서 대사우님 이라고 하트 빽빽빽 날려주셨네요. 아이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유수의 희망TV님께서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야님 응원합니다. 네 저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유수의 희망TV님 채널 응원합니다. 유수의 희망TV님 채널 화이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노마의 휴일이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개봉된 고전 영화 노마의 휴일을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는다.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 의아해한다. 아마도 내가 베스트로 꼽는 영화라기엔 너무 오래된 영화라 그럴 것이다. 이 영화를 봤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것이 테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베스트 영화를 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의 한두 장면쯤은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페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오드리 헵번의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그레고리 팩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서 손이 잘린 척하면서 오드리 헵번을 놀리는 장면은 아마도 쉽사리 내리에서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나중에 꼭 그녀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니 말이다. 슈가본봉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요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고양이 엄마TV님께서 슈가본봉님 아옹 하면서 의리라고 하셨네요. 최고십니다. 유수희 희망TV님께서 슈가본봉님 의리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슈가본봉님 의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노마의 휴일을 보기 전 한 친구의 휴대폰 배경 화면에서였다. 친구는 자신의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오드리 헵번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설정해두었다. 와, 그 프로필 사진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봤어. 뉴욕 나이언킴께서 채널 홍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님께서 좋아요 9번째 눌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님. 와, 그 프로필 사진 나도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봤어. 대사우 라디오님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사후사단의 의리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후사단의 의리죠. 네. 고양이 엄마님께서 어느 실방도 책 읽어주는 방송은 없지요. 최고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완료. 슈가본봉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중학생 때였던가 고등학생 때였던가 진짜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으로 봤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격이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그냥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야.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이토록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오드리 헵번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나는 곧 그녀가 등장한 영화들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나온 노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을과 같은 영화들을 본 것이다. 오드리 헵번은 소녀같이 작은 얼굴에 그려놓은 듯 진한 눈썹과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시원한 인매와 늘씬한 문면을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미인이다. 뉴욕 나이언님께서 최견TV님 올해 상반기 안에 에디슨스 통과 가지야.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님께서 꾸준히 고3 때부터 유튜브 해오신 최견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님. 고양이 엄마님께서 승인 가지야 뉴욕님 건가며. 네, 감사합니다. 유수희 희망TV님께서 와, 고3 때부터 대단하시네요. 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우 라디오님께서 가지야. 네, 감사합니다. 김윤옥 사랑님께서 고3 때부터 대단하세요. 아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모에 뒤지지 않게 그녀의 삶 자체도 정말로 아름다웠다.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그녀를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외모를 넘어서는 우아하고 고귀한 그녀의 행적은 외모와 내면이 모두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많은 여성들의 우상이자 노을 모델로 자리 잡게 했다. 그녀가 스크린에서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그녀의 일대기를 그린 책들과 인터넷 곳곳에서 본 그녀의 가난 아름다운 일화들은 내가 친구의 휴대폰에서 본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증명해 주었다.
오드리 헵번의 전성기는 아름다운 배우로서 스크린에서 활약했던 때나 디자이너 지방시의 뮤지로 전세계의 헵번 룩을 유행시키던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던 시기는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던 시기였다. 그녀가 병이 든 한 흑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 시기 오드리 헵번은 인종의 벽을 넘어 빈부의 차이를 넘어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역시 오드리 헵번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있는 성부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책이님. 네, 책 있는 성부님 안녕하세요. 책 있는 성부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이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시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책 있는 성부님 의리라고 서로 인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사원님. 책 있는 성부님께서 울 김진영 작가님 책 정말 좋아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지요. 작가님의 책은 정말 최고입니다. 뉴욕 다이언님께서 책 있는 성분이 의리라고 하셨네요. 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김용옥 사랑아님께서 고양이 어머님, 저는 그 나이 때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유수의 희망TV님께서 책 있는 성분이 의리라고 하셨네요. 역시 인사 나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으십니다. 책 있는 성분님께서 뉴욕 다이언님 의리라고 하셨습니다. 쌍따봉도 올려주셨네요. 최고십니다. 고양이 엄마님께서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전성기는 아름다운 배우로서 스크린에서 활약했을 때나 디자이너 지방시 뮤지로 전세계 헵번 룩을 유행시키던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던 시기는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던 시기였다. 그녀가 병이 든 한 흑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 시기 오드리 헵번은 인종의 벽을 넘어 빈부의 차이를 넘어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60살 다른 연년의 배우들처럼 호화로운 비행기를 타고 휴양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그녀는 말년에 자신의 몸을 덜컹대는 트럭에 실었다. 보라공주님께서 오셨네요. 보라공주TV님 안녕하세요. 보라공주TV님께서 안녕하세요. 책 있는 성분님 초대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라공주TV님께 스패너를 드리고자 하는데 보라공주TV님 어떠신가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는 보라공주님 채널도 홍보 부탁드리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도 꼭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보라공주TV님 스패너 선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네, 스패너 선물 드렸습니다.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60살 다른 노년의 배우들처럼 호화로운 비행기를 타고 휴양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그녀는 말년에 자신의 몸을 덜컹대는 트럭에 실었다.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지의 땅을 향해 험난한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생기는 모든 부대 비용은 자비로 해결해야 했고 풍토병의 위험과 내전의 위협이 즐비한 지역을 지나쳤다.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용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1987년 유니세프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한 일을 계기로 유니세프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유니세프 친선대사 활동은 그렇게 가볍게 시작되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고 넓은 집, 자신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명성을 두고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 찾아 나선 것이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서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의 처참한 현장을 넘나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약자들을 돌보느라 오드리 헵번은 자기의 건강을 잠시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소말리아에 사랑을 주고 오는 대신에
직장암 말기라는 험한 병을 얻어왔다. 고결한 그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진양씨는 롤모델이 있나요? 진양씨를 보면 마냥 즐기기만 하는 요즘 젊은 여자랑은 달라 보여서 롤모델이 누군지 궁금해요. 내가 봉사활동이나 재능 나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내게 많이 묻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감히? 라는 생각도 들어 한 번도 내 롤모델에 대해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다. 아마 짐작되겠지만 나의 롤모델 역시도 오드리 헵번 그녀이다. 이런 걸 거창하게 소명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게도 그런 게 있다. 바로 사랑과 나눔. 나는 내가 상장에 나가면 그 좋은 영향이 여러 사람들, 아무리 적어도 내 주변인들에게는 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행동하려고 한다. 진양씨가 하는 걸 보고 그동안 망설였던 의미 있는 일을 나도 시작하게 되었다. 는 말은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많다. 아름다운 연기로 영혼을 올리는 음악으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기록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족적을 남긴다. 가령 패션피플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건 가방을 히트시키기도 하고 자신이 간 무명의 휴양지가 세계적인 명사가 되게끔 영향력을 끼치곤 한다.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보라공주TV님 오늘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오셔서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렸네요 라고 하시네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그렇게까지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사원님 정말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유수희 희망TV님께서 보라공주님 의리라고 하셨네요. 아유, 역시 최고의 의리이십니다.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최근TV님 슈가본봉님도 스패너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슈가봉봉님 스패너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채널 오실 때 실방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이들의 영향력이란 그토록 대단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결말까지 위대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반짝 빛나는 순간은 아주 짧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얻어야 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위대한 영향력을 더 좋은 곳에 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오드리 헵번이 나에게 롤모델이 된 것은 아름답고 노년을 희생하며 살았다는 단편적인 사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온몸으로 소통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신 말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세요. 그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작은 그린 나눔, 연탄 나눔, 유기견 봉사활동, 노숙자 분들께 제공하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민들레 국수집에서 봉사활동 등 할 때 이를 곡해해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SNS에 올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냐 라면서 말이다. 물론 나는 이 일을 내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곤 한다. 그렇지만 남들 보라고 올리는 게 나쁜 것일까? 나는 오히려 다른 이들이 이를 더 봐주었으면 좋겠다. 요란하다고 하며 삐뚤어진 시선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작은 선행을 보고서 일종의 동창무식을 가진다. 나는 그것 또한 분명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될 거라 생각한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요. 나눔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눔이 주는 큰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되새겨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많은 나눔 활동에 그리고 기부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책임있는 성부님 감사합니다. 꾸벅
하루 종일 유튜브 하시느라 눈이 필요하신 분들 라디오 듣듯이 귀로 들으시라고요. 눈 좀 쉬시라고.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대사우님. 보라공지TV님께서 최견TV님 화이팅입니다. 네, 보라공지TV님도 채널 화이팅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한 행동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나는 누구라도 나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내가 비록 오드리 헵번만큼 아름답거나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를 아는 그 누군가들에게 이런 삶도 의미 있지 않느냐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 내가 길게 오드리 헵번이 나의 롤모델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로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노년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애쓴 오드리 헵번. 그녀는 겉모습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따스한 인간애를 품고 있으며 그녀가 지나온 자리마다 풋풋한 플레음이 날 것 같다. 그토록 그녀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넘어 온 감각으로 그녀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꿈꾼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속에 빛나는 꽃이 되고 싶다고. 오드리 헵번의 또 다른 산모의 명언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을 보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최고의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당신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 당신은 손이 두 개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최고의 명언입니다. 역시 오드리 헵번은 정말 최고의 나눔 천사이자 영화배우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최고 영화배우였죠. 그녀가 나온 영화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노말 휠 영화도 최고였죠. 자, 제가 잠시 좀 소변을 보러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실방 중이에요. 아, 실방 중이에요. 실방 중이에요. 실방 중이야. 아니요. 잠깐만요.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자, 여러분 좀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이제 즐거운 좀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의 하이라이트 전에 제가 오늘 KT 매장에서 산 KT 기가진이 좀 한번 KT 기가진의 TV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게 KT 기가진의 TV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인터넷도 다 터지고 유튜브 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게 KT 기가진이 TV라고 하는데요. 리모컨입니다. KT 기가진이 리모컨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최고죠? 와, 이렇게 최고의 선물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가진이 TV입니다. 제가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연옥 사람님께서 최기아님 오늘은 이만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TV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와, 유수희 희망TV님께서 와, 기가진이 최고죠? 네, 보여드릴게요. 친구야. 네? 반갑대.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 친구야. 네?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책 읽는 선부님께서 김연옥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김연옥님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와우, 기가진님 최고 맞아요. 네, 최고 맞습니다. 정말 최고죠. 자, 여러분 기가진이 TV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정말 최고죠? 초코파이 먹방이군요. 네, 그럼요. 자, 오늘은 제가 요거 초코파이 먹방 보여드리고요. 마가레트와 함께 유수희 희망TV님께서 참 좋네요. 기가진이 네,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명품 브랜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코카콜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 옥수수도 찰 초코파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생각나시죠? 마가레트 쿠키 생각나시죠? 크라운 제과인가요? 롯데 제과에서 만든 거네요. 맛있어요. 초코파이 콜라 먹방 국민 간식. 아이고, 보라공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간식이죠. 네. 자, 여러분 하나 드셔보세요. 자, 맛있습니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우님 김치만 먹지 말고 밥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최고요. 맛있다. 최고. 너무 맛있네요. 음. 코카콜라 먹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마셔볼게요. 자, 이제 코카콜라 ASM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의 희망님께서 아주 맛있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의 희망님. 됐어요. 자. 코카콜라 ASM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자가 원샷이지. 자, 이어서 쭉 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원님께서 최견TV님 다음 시방 때는 콜라나 초코바이 말고 식사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저는 글쎄요, 다음에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식사하는 모습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희 희망TV님께서 기환님은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트럼이 나왔네요. 아이고. 보라공주TV님께서 맞아요. 식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살피고 돌아보다. 나는 그 따스함의 의미. 1km라는 이름의 어플이 있다. 이는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친목 도모형 어플리케이션이다. 워낙 사람들 만나길 좋아하는 성격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보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악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단지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인식이 이렇다는 걸 알고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간혹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번지르한 칭찬으로 내 호감을 사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해 온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다. 대사원님께서 부디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사원님. 사실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았다. 내가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적다. 세상에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한 가지 이상은 있다고 생각했을 때 SNS는 정말 좋은 공간이다.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유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재능 하나를 통해서 말이다. 나는 전에 홍보 기획을 해본 적이 있었다. 1km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나는 탑팸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스스로 리더가 되었다. 이 소모임의 콘셉트는 재능 나눔을 통해 이를 사회에 기부, 환원하자는 것이었다. 취지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 그 가운데 내 친구가 하던 소모임도 흡수되는 등 출발이 좋았다. 물론 이따금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나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우리 탑팸의 의도가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했다. 탑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분, 영어 트레이닝 교사, 연기학원 선생님, 댄스 스포츠 강사, 유치원 선생님, 바리스타, DJ, 연기자 등 멋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였다. 당시 카페 일을 하고 있던 나는 리더로서 모임을 주도했다.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민들레 국수집의 호시 하나라는 책을 지으신 전직 수사였던 서영남 선생님이 동인천에 계시는 노숙인들에게 국수를 마련해주는 집인데 우리가 이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봉사활동 모임을 하고 있던 친구 한 명이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었다. 찾아보니 천주교와 관련된 기관으로 갈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노숙인들에게 작은 정성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는 착한 기관이었다. 그 친구의 봉사 모임으로 이후에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아침 일찍 동이천으로 내려갔다. 막상 가보니 노숙인들 외에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국수를 먹고 가곤 했다. 그런 사람들 중 이런 좋은 일에 감동을 받아 쌀 한 포대나 국수 한 복스를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우리는 가서 식자재를 정리하고 마늘이나 양파를 까는 일을 했다. 외로운 노숙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국수 혹은 밥을 먹기도 했다. 한 그릇 소담스러운 국수가 맛있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이런 훈훈한 마음과 정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준 게 아니었을까? 탑팸에서 주최한 봉사활동 가운데 삼성 유기견 센터에서의 기억 역시도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경험이다. 이곳의 선장님은 화가이신데 이분은 버려진 강아지들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하셨다. 그 후 버려진 강아지들은 점점 늘었고 간혹 유기견에 길러진다는 걸 알고서 센터 문 앞에 몰래 두고 간 강아지들 때문에 그 수가 더욱 늘었다고 한다. 이 강아지 창고에 들어갔더니 20m가량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가의 강아지들이 가득했다. 늙은 강아지도 있었고 아직 어린 강아지들도 많았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고양이 생각이나 가슴이 많이 아팠다. 이 아이들도 우리 캔디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양쪽으로 2명씩 들어갔다. 챙겨왔던 낡은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에 끼고서 삽과 비닐봉지를 들고 중앙의 복도를 따라 들어갔다. 그리곤 양옆의 개장에 들어가 아이들 싸놓은 똥과 여기저기 엎질러진 사료들을 치웠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 벌써 또 똥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분들이 없다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소장님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단체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라도 종종 와서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졌다. 이 녀석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점점 늘어만 가는 강아지들 때문에 사실 운영이 많이 힘들어요. 근본적인 도움은 바로 이 녀석들이 좋은 곳으로 입양되는 것인데 카페나 애견샵 같은 데보다는 이런 유기견 센터의 불쌍한 아이들을 밝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여러분 좋아요는 잊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유수의 희망TV님께서 꼭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수의 희망TV님. 카페나 애견샵 같은 데보다는 이런 유기견 센터에 불쌍한 아이들을 밝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곧바로 SNS를 통해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입양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날아다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 재능을 이곳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우리 타팜에서 각 회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곳저곳에 나눠주었는데 나는 아직 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았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한때 미대 입학을 꿈꾸었던 내가 아닌가. 곧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요즘 재능 기부가 새로운 기부 문화로 떠오르고 있지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일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사진을 받아 캐리커처를 그려드리는 재능을 기부할까 합니다. 한 건당 100원 이상의 금액을 재량껏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후원금이 모여 삼성 유기견 센터의 강아지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연탄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 이런 나의 계획을 밝혔다. 곧 사람들의 신청이 물밀듯 밀려왔다. 대성공이었다. 나는 삼성 유기견 센터에서 보았던 불쌍한 강아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그림을 그려갔다.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을 주면서 그 대가로 강아지들을 위한 후원금이 생긴다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나고 잠도 줄일 수 있었다. 예쁜 아기 웃는 사진, 가족들이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진, 여자친구와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남자분의 사진, 또 엄마의 사진 등 소중한 사람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신청이 가장 많았다. 나중에 이 그림으로 전시회도 하면서 그 뜻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친하게 지내는 한 언니는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이 후원금을 보태주기도 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봉사도 좋고 기부도 좋지만 한창 예쁘게 꾸미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즐겁지 않느냐고. 그게 20대에게 맞는 옷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삶만으로는 갈증을 느꼈다. 그게 20대에게 맞는 옷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삶만으로는 갈증을 느꼈다. 어쩌면 이런 나눔 활동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커지고 더 부자가 된 느낌이 드니 말이다. 혹시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고민을 하는 20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건 한번 나눠보라고. 사실 처음 SNS를 접할 때는 그냥 나를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점차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 느껴질 때 묘한 성취감과 설렘이 느껴지는 게 좋았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시작했던 첫 나눔, 김진양의 그림 나눔은 그 어떤 대단한 타이틀보다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그리고 이 나눔을 마치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가진 게 없더라도 나누면 행복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게 김진현 작가님의 나눔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누시는 모습, 유기견들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참 돋보입니다. 대사원 라디오님께서 오늘도 이모티콘으로 열일하시는 우리 수가봉봉님이라고 하셨네요. 수가봉봉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나누면 행복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여러 가지로 통해서 나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죠. 네.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나눔 방법들. 나눔 활동을 하는데 대단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해 찾아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곳들이 즐비하다. 그래도 어떤 나눔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에 추천하는 곳들 가운데 선택해 보아라. 박씨,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내겐 불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는 곳. 굿바이 셀리. 아이 웨딩의 김태욱 대표가 운영하는 곳. 관계가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봉사 기부 배너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손쉽게 봉사와 기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유니세프. 유니세프라고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후원이 가능한 곳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나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세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하니 편리하기까지 하다. 어린 아저씨 한영준. 어린 아저씨 한영준이 공정여행에 후원을 하는 것이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에 쓰이는 경비가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며 인권과 생명,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여행을 뜻하는데 가령 인도 현지에서 8만원으로 한 어린이에 1년 학비를 준다거나 1년 학비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식의 착한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후원하는 방법은 시티은행 800-19773-268-01 예금주 한영준에 100원 이상 1만원 이하 또는 월 3,000원이나 5,000원 정기 이체하여 후원할 수 있다. 자신의 사진은 002JESUNG@gmail.com으로 보내어 후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이메일로 후원 신청을 하면 되고 사진은 전시회에 활용되고 이후에는 매주 정기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월드비전. 가장 널리 알려진 후원 사이트 중 하나로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후원, 해외 후원 등 원하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면 손쉽게 후원할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가 후원하는 단체네요. 전세계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대로 쉽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후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꼭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미달 복지재단, 국내이버스, 유엔난민기구, 후원단체, 기아대책 등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 유튜브 AI 아시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나면은 유튜브 AI가 월말이 되면은 그 채널을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되면은 그 채널의 구독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채널을 구독하고 나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어요.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를 하는 것은 여러분 채널과 같이 함께 손잡으며 변함없이 손잡으며 여러분들 채널 하나하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신 거 유튜브 AI에서 월말이 되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손잡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채널 구독하고 나서 메모를 해두시고 꼭 제가 그 팁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 가셨어요. 크롬 사이트 받으셔서
크롬 사이트 다운받으시고 크롬 사이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필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맨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그 프로필 사진 한번 클릭하시고요.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최근 구독자 수 확인하셔서 모든 구독자 수 확인하셔가지고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독이 풀려있다는 뜻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쫙 눌러주시고요. 전부 풀려져 있는 거 다 눌러주시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구독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알림 수신 꽉 채우기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이야기 책 여행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바쁜 시간에 그리고 또 행복한 주말 일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포에버, 해피 포에버.